저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현장을 또 보고해 말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8% 기적이 이어서 일본마저 14%의 기적을 쓰면서 독일을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피라미가 거인을 무너뜨렸다. 독일이 또다시 충격을 맞았다. 일본이 독일에게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다. 등등 전 세계 외신들이 이 광경을 목격한 후 터진 한마디들입니다. 해외 팬들도 믿기지 않아. 또 이 실점 패배야. 이번 월드컵은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의 결승전이 되겠군. 이로써 호주는 아시아에서 3위가 되었어. 귄도안의 쓰레기 슛이 선수들의 에너지는 10%씩 줄어갔어. 일본 교만하다. 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일본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너무 비효율적인 인간들이거든. 축구는 다르네. 정말 환상적인 퍼포먼스였어. 후반에 들어온 2명의 선수가 경기를 바꿨어. 계획이었나? 일본의 월드컵 마지막 패배는 최강 벨기에와 엄청난 경기를 펼쳤어. 독일은 1대0으로 앞서 나간 이후 몽유병에 걸린 것 같아 보였어.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 일본 수비의 성공이고 MOM은 골키퍼야만 해. 리디거 병신. 독일은 일본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리디거는 일본을 무시했어. 축구는 역시 무리뉴야. 수비가 가장 중요해. 솔직히 고래는 독일 팬이었습니다.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일본이 승리하는 부러운 광경을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독일이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 전 BBC에 출연한 크리스 더스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일과 스페인이 16강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재능 있는 그리고 기술적인 선수들을 보유한 일본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라면서 일본과 독일의 1차전에서 일본의 승리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감정이 독일 팬이었지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일본은 4년 전 당시 최강팀이라고 불리는 벨기에에게 겨우 패배했고 6월 평가전에서 정예 멤버가 출동한 브라질을 상대하면서도 1실점 패배만 겪었습니다. 최소한 쉽게 무너지는 팀은 아닌 건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역전승을 해버리니까 정말 충격적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전반전 때는 독일이 압도적인 우세로 흘러갔습니다. 초반에만 일본이 강한 압박으로 독일을 위협하면서 옵사이드 선제골도 넣기도 했지만 점점 전차 군단답게 아니 그 이상의 새로운 뉴 독일이 되면서 패스 플레이가 매우 많아졌고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일본은 패스를 차단시키지 못하면서 일방적인 반코트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반 30분까지 스코어는 0대0. 이미 2020년대 축구가 점유율은 개나 줘버리듯 토트넘도 그렇잖아요. 경기가 밀리고 공격을 많이 허용한다고 해서 패배한다는 공식은 성립이 되지 않죠. 그러다 일본은 자멸의 길이 되는 건가 싶은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0대1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독일 3대0으로 발라버려라. 전반전 점유율 72%, 슈팅 13개. 독일은 일본을 제대로 압도했습니다. 추가 시간이 4분밖에 되지 않은 기이한 광경을 보면서 이 경기 깔끔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후반전도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개인 능력 차이가 분명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리아스 감독이 이상한 카드를 꺼내들어 버립니다.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수 쿠보를 빼고 수비수 토미야스를 기용해버린 것입니다. 이거 바둑 경기인가요? 감독의 수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후반 10분에서야 윙백 나가토모를 빼고 브라이튼의 공격수 미토마를 투입할 때 이제 좀 도전적인 교체로 자연스러운 상황 같았는데 후반 15분 귄도안이 골대를 맞추면서 골이 나오지 않았고 순간 이거 뭐지 싶었습니다. 일본은 후반 교체 투입된 상황에서는 독일과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 효율적인 경기로 주도한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한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레알 마드리드산 리디거였습니다. 후반 18분에 일본이 오른쪽에서 기회를 만들면서 아사노가 리디거와 제대로 경주를 붙게 되었는데 리디거가 더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여유롭게 막는 건가 싶더니 급기야 다리를 치켜들면서 상대를 농락하듯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심지어 경주 후 웃는 모습까지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이 광경은 리플레이로 다시 보여주기도 했는데 솔직히 리디거가 굉장히 밉상으로 느껴졌고 감정적으로
독일 편을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경기 후에 이 부분은 논란이 많았고 독일 매체 NTV의 슈테판 기자는 리디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이 아니다. 일본이 이길 만한 경기였다. 독일은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어서 뒷공간을 너무 많이 내줬다라고 돌아봤습니다. 독일 국가대표 출신 디트마 하만은 영국의 데일리 메일을 통해서 리디거가 그라운드에서 장난을 쳤다. 고장이 난 것 같다. 오만하고 무례한 행동이다. 상대 선수를 조롱했다고 본다. 웃는 모습도 포착됐다. 지금 패배 속에서 웃고 있는 팀은 세계에서 한 팀뿐이다. 이어서 축구의 정신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다. 리디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토크스포츠 중계진들도 리디거가 아사노를 조롱했다. 그 모습은 정말 이상한 달리기 스타일이었다. 만화 캐릭터가 나무 사이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됐다라고 지적했고, 구자철도 경기를 중계하는 중에 저 모습은 상대를 농락하는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후 독일은 제대로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24분 일본 골키퍼가 독일의 파상 공세를 4연속 슈퍼세이브로 막아내면서 기세를 제대로 타버렸고, 곧바로 모리아스 감독은 더 공격적으로 바꿉니다. 미드필더를 빼고 독일 정우영과 경쟁하는 도안 리츠를 투입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독일을 상대로 공격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고, 노이어의 선방에 막혔지만 꽤나 위협적이었습니다. 거기다 또 윙백을 빼고 황희찬의 친구 미나미노를 투입시켰는데 이는 대박 적중하게 됩니다. 교체 투입되었던 미토마가 밀고 들어오면서 박스 안에 있는 미나미노에게 멋진 킥패스를 넣어주었고, 미나미노는 슈터링으로 강력하게 차면서 노이어가 선방한 볼을 곧바로 도안이 동점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기뻐하진 못했습니다. 두 마음 상태였으니까요. 우선 부러운 마음이 먼저였고 다음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확실한 건 일본이 이기길 바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고, 급기야 일본의 직선 크로스 한 방에 아사노가 기가 막힌 트래핑을 하면서 독일 수비와 1대1에서 이겨내면서 역전골을 장렬시켜버렸습니다. 하필 그때 상대가 리디거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독일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한국만 할 수 있는 일이길 바랬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디애슬레틱과 ESPN은 4년 전 한국 독일전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독일의 16강 진출 확률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스페인이 코스타리카를 7대 0으로 대파시키면서 무서운 공격력을 과시했다 보니 스페인에게도 패배하면 거의 끝이라 봐야 되거든요. 일본은 16강 진출 확률이 60% 이상으로 대폭 상승해버린 상황입니다. 스페인이 독일을 이기면 일본은 거의 16강 확정까지 돼버립니다. 일본은 황당한 수치들을 기록했습니다. 패스 시도 횟수가 771대 270으로 3분의 1에 육박했는데 제대로 효율적인 축구로 승리한 거죠. 독일은 19개에서 21개 슈팅으로도 득점이 없었으니까요. 페널티킥 골 빼면 사실상 무득점입니다. 독일은 패스하다 지칠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수훈 선수는 골키퍼라고 봐야죠. 곧바로 야신상 후보가 되었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먼저 실점한 134경기에서 승률이 완전 바닥이었는데 그걸 초월해버렸습니다. 특히 월드컵에서는 선제골을 내주고 승리한 경우가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일본 매체는 0%의 기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독일은 1978년 이후 44년 만에 선제골을 넣고도 패배하는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자, 이제 어쩌죠? 한국만 남았습니다. 결과로만 증명해야 합니다. 일본의 승리가 되려 압박을 받는 느낌인데, 이강인이 쿠보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응원해주고 한국도 이기길 바란다고 하고, 미나미노도 황희찬에게 한국의 승리를 기원해줬는데, 우선 우리도 승리하고 봅시다. 공격은 걱정 안 되거든요. 역대급 수비력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